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5월은 소비의 달인가요? 아니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유독 가족 간에 돈 주고 받을 일도 많고 또 연휴다 보니까 이체할 일도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넘게 가족 간 계좌 이체하면 국세청에서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세금도 피하고 안전하게 가족에게 돈 보내는 방법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가족들 중에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들 방 또는 지인들 방에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복지1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모님이 자녀 계좌에 5천만 원 입금했다면 이거 그냥 용돈일까요? 아니면 증여일까요? 맞습니다. 금액이 크면 용돈이 아니라 증여로 보게 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큰 금액 이체를 편법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 부과 여부를 따집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 국세청이 뭘 만들었냐?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어요. 이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고 그 돈으로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계좌를 새로 만들었는지, 해지했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50대 부부가 아들이 결혼한다고 1억 원을 계좌로 보내줬어요. 결혼하니까 당연히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국세청은 이걸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자금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일반 생활비로 보지를 않아요. 결국 부모는 수백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됐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돈의 용도와 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용돈이라 해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이면 무조건 증여입니다. 2025년 5월부터 달라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을 바꿨는데요. 이제 탈세를 신고한 세무 공무원에게는 연간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편법 증여 잡아내는 직원에게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국세청 직원들이 더 열심히 들여다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돈 주고받을 때 신중, 또 신중하셔야 해요. 또 실제 사례입니다. 이번엔 반대 상황이에요. 70대 어머니가 딸 통장에 3천만 원 입금했어요. 그냥 생활비 좀 보태주려 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국세청은 딸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걸 확인하고 이건 생활비가 아닌 자산 증식의 목적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이렇게 생활비도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교육비, 병원비, 월세 등이면 괜찮지만 집을 사거나 투자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해지겠죠. 국세청이 내 통장뿐만 아니라 가족들 통장도 다 본다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형제자매, 사촌, 육촌 혈족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주고받은 거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척은 1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10년 동안 증여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만 보내면 세금이 없어지지만 그 후에 또 5천만 원을 보내면 그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녀가 1살일 때 2천만 원, 11살일 때 또 2천만 원, 성인 되고 21살일 때 2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10년마다 공제를 받으면서 주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니까 전세금 좀 보태주려고 하는데 혹시 세금 나올까봐 걱정이네. 그럼 증여재산 공제 활용하면 돼. 지금 성인이니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어. 단 10년 동안 한 번만이야. 아, 그러면 내가 지금 5천만 원 보내주고 10년 지나면 또 보낼 수 있다는 거네? 그렇지. 만약 지금 1억 원을 주고 싶다면 5천만 원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는 거야. 차이가 엄청 크지. 그럼 전세금 5천만 원 이번에 증여하고 나머지는 아들이 대출을 하든가 해야겠네. 세금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한 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전세자금, 결혼자금 등을 큰 돈을 계획적으로 나눠주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유상증여 방식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부담이 되면 일정 기간 정해서 매달 일정 금액씩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1살일 때부터 매달 20만원씩 10년 동안 주면 총 2,400만원이 되지만 할인율이 적용하게 돼서 실질 과세 기준은 2,047만원, 미성년자 공제 한도 2천만원 안에 거의 들어가게 되죠.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매달 용돈 말고 좀 더 큰 돈으로 저축을 해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걱정이야. 그럴 땐 유상증여 방식을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매달 20만원씩 10년 동안 보내면 총 2,400만원이지만 현재 가치로 할인이 돼서 증여 재산으로는 약 2,050만원 정도만 계산이 돼요. 그럼 미성년자 증여공제 한도인 2천만원 안에 거의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 방식으로 매달 꾸준히 보내면 세금 없이 자녀에게 돈을 쌓아줄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 돈으로 펀드를 사두면 수익은 자녀 이름으로 나는 거니까 그 이후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없고요. 와, 이건 정말 꿀팁이다. 그냥 한 번에 주면 세금 나올 뻔했네.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나눠서 줄 땐 매달 일정 금액을 10년간 지급하는 유상증여 방식 활용, 현재 가치로 할인되기 때문에 공제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돈을 현금이 아니라 펀드나 주식으로 증여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가 않아요. 요즘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투자 자산으로 증여하기도 합니다. 요즘 주식값이 많이 떨어졌잖아. 내가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이 예전에 1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7천만 원으로 떨어졌네.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이럴 때 자녀에게 주식 자체를 증여하면 세금은 지금 가격 기준으로만 계산이 되거든요. 예전엔 1억짜리였는데 지금 7천만 원짜리니까 증여세도 7천만 원 기준으로 내는 거잖아. 맞습니다. 자녀가 주식을 받은 다음에 이게 다시 올라서 1억 원이 되면 그 이익은 자녀 소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 증여세도 없어요. 향후 증식분에 대한 소득세 부담도 적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이 싸졌을 때 자녀에게 미리 넘기는 게 낫겠네? 그렇죠. 저가일 때 자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도 줄고 자녀가 나중에 팔아서 생기는 수익도 분산이 돼서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특히 10년 공제 범위도 활용하면 더 좋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 자산은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낮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니 유리합니다. 자녀가 나중에 해당 자산을 팔 때는 증식분에 대해 자녀 명의로 과세가 되므로 고소득자인 부모보다 세율이 낮아 이중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요. 펀드로 증여를 하면 좋은 이유는 증여 시점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ETF나 펀드 2천만 원어치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 명의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수익은 자녀의 소득, 증여세도 없고요. 양도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요즘 똑똑한 부모님들은 단순 현금보다 주식, 펀드 증여로 자녀의 미래 자산 형성까지 고려해서 증여 계획을 세웁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을 해보면요. 가족 간의 이체, 금액이 크면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2025년 5월부터는 국세청의 추적이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배우자, 자녀, 사촌까지 계좌 다 들여다봅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증여공제 한도와 10년 규칙 지켜야 합니다. 반복 증여 시 분할 증여, 펀드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